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송산 그린시티 중에 이제 1단계 지역이었던 동측 지구에 있거든요. 지금 세솔동이 있는데, 이제 이 송산 그린시티를 볼 때는 첫 번째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저희가 동탄에서 모여서 왔잖아요. 동탄이 얼만큼 발전을 할지를 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을 보면 고덕신도시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쪽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미를 보신 분이 서쪽에 있는 안중, 포승, 현덕 이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서쪽에 보면 서평택이라 부르는데, 거기가 지금 시세가 이제 150에서 25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농지 기준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도 보면, 세종은 남쪽이 개발지죠. 북쪽 조치원 위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서쪽으로 퍼지고, 남쪽이 올라가니까 이제 북쪽으로 퍼지고, 이렇게 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퍼진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 평택 아까 서쪽이 제가 150에서 한 250 한댔죠. 그리고 북세종 있죠. 조치원 위에 우리 전에 이제 스터디 때 갔었는데 전이전동 거기도 15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150, 2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충청도도 150에서 200 하고, 경기도 끝자락인 평택도 150에서 200 하고, 그러면 평택보다 세종보다 위에 있는 화성이 150에서 200이면 그래 보면 화성이 좀 싸지 않아요? 예, 맞죠? 수도권은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서울에서 더 가까운 땅이 더 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택 안성이 평택이 얼마큼 오를까 이렇게 보는데 더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 아파트보다는 동탄 아파트가 비싸야 되거든요. 동탄보다는 분당이 비싸야 되고. 근데 평택 아파트랑 동탄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동탄을 오겠죠. 더 가까우니까, 서울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 그것처럼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도시 내에서도 한쪽이 이제 커지면 그 다음 쪽으로 퍼진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를 전체로 봤을 때, 충청도를 봤을 때 그 가격과 이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데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오르고 나서 이제 여기가 300, 500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내려갈 거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을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서울시 1.4배죠.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도심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핵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6개의 핵으로 발전축을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으니까 동서를 특히 이렇게 뻗어져 가는데, 동탄의 위에가 뭐가 있냐면 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탄을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요 송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안성이 있거든요. 안산. 안산 더 위로 가면 인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측 먼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이쪽 수요를 이제 흡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가로축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쪽에서 핵이 되는 데가 요 송산 그린시티예요. 산업단지만 해도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 부지보다 더 큰 3단이 들어오고, 그다음 신도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 절반 정도 되는 규모가 이제 또 들어오고, 평택보다도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종에서 토지 투자를 재미 보신 분, 평택에서 토지 투자 재미 보신 분들이 요 화성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업자들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업자들은 땅값도 올라줘야 되지만 거래할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천 계양지구나 지금 3기 신도시 과천이라든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과천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묶여 있고, 그런 데는 비도시 지역 이런 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천보다는 입지는 조금 빠지지만 하남으로 가게 되고, 하남보다도 이제 남양주로 가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화성이 땅이 엄청 넓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아직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 기준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많은 거예요. 그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요쪽에 와서 홍보를 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또 이렇게 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송산에서 이래 보면
동쪽에 요 세솔동이 있는 동쪽이 먼저 개발을 해서 이제 요 동쪽을 한번 쫙 둘러보시고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요 아파트가 올라야 이게 더 수요가 퍼져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부지를 보시고 2차 부지가 어디냐면 남측 지구거든요. 남측은 이제 산단들이 많아요. 산단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측, 그 다음에 남측 바로 위에가 그 국제 테마파크 부지, 이렇게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남측 부지, 요쪽 인근을 보셔야 되고, 앞으로는 어디냐면 이제 서측 부지인데, 서측 부지는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동측과 서측의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동측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남측이나 서측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쪽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이 뭉쳐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촉진지구라고 부르죠. 촉진지구가 지지부진하다가 한두 개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녀석이 심리가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충분히 따라붙을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고 남측이랑 서측이 땅이 더 많아요. 동측은 녹지 지역이 많은데, 녹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역을 봐야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은 풀린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남측이나 동측에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쓰임새가 괜찮은 땅들을 좀 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땅들이 많이 없으면 계획관리 지역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지역도 들이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생산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 60% 정도, 60% 정도가 좀 적정한 가격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60% 이상이다 그러면 계획관리를 사는 게 낫고, 60% 이하다 그러면 생산관리도 나쁘지는 않다, 땅이 이제 좀 괜찮으면. 근데 이 생산관리 중에서 농지법을 잘 봐야 돼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이거는 농림지역이랑 같은 절대농지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초보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 위주로 사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초보다 그러면 우량주 아파트를 사라고 하거든요. 신축이라든지 브랜드 좋고 세대수 많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좀 고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썩빌도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처음 투자를 하는데 썩빌부터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없는데 썩빌을 했다고는 안 되겠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우량주를 하고 이제 좀 여윳돈도 생기고 이러면 이제 좀 그런 데 도전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가격도 보면 초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약 1,700만 평이 형성될 예정이거든요. 1,600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1,700만 평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동탄 1, 2기 합친 게 이제 1,000만 평 정도 되고, 세종시가 2,200만 평 되고, 그러니까 동탄 1, 2기 합친 것보다 1, 2 신도시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수도권 땅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 초기 단계는 좀 어떤 게 있냐면 개발지 인근과 좀 멀어지는 쪽과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근지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은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올랐다, 매물 없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은 안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싼 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비싼 게 더 오를 타이밍이고, 그게 충분히 가격 차이가 나면 이제 퍼질 수 있거든요. 그 퍼질 때는 교통축 따라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싸더라도 인근지를 좀 공략하는 게 안 좋을까. 평수를 낮추더라도 1,000평 살 거 500평, 500평 살 거 200평 이렇게 하더라도 인근지에 이제 입지 좋은 데를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화성은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지금부터 엄청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딱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간은 여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도 되고,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도 되는데 어설프게 빨리 사는 것보다는 잘 알고 사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는 완성된 상품이에요. 딱. 그래서 조금 잘못 사도 괜찮아요. 근데 토지는 완성된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눈이 어떻냐 따라서 이게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나만의 이제 시세 지도도 만들고 안목도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도 새만금 땅 살 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한 달에 10번씩 6개월을 다닌 후에 그 다음 이제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하나를 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살 수도 있어요. 토지는 이 변화가 사이클이 느리거든요. 아파트는 엄청 빠르죠. 아파트는 저번에는 청주 갔다가 그 다음 전주 갔다가 그 전에는 인천 갔다가 뭐 몇 달 사이로 바뀌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렇잖아요. 5년, 10년 이래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래 쌓아가는 게 5년, 10년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하나 근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오늘 봤던 게 지금 우리 뭐 몇몇 분들은 오늘 봤던 거 오늘 밤 되면 까먹으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 봤던 걸 기록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1년 뒤, 2년 뒤가 기억이 나요. 내 머리를 너무 믿지 말고 기록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